안녕하세요. 디자이너 하디 전아린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포토샵의 AI 기능, 인공지능 기능을 써볼 건데요.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일부 바꾸거나 혹은 전체 스타일을 바꾸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어플라이 웹사이트에서도 이 기능을 비슷하게는 쓸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포토샵 자체가 사진을 수정하고 보정하는 데 더 전문적으로 특화된 툴이다 보니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데는 아무래도 포토샵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하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지 간단한 방법도 있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뒤에 나올 건데 천천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주어진 예제 파일 중에 제너레이티브 필 이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열어놓고 시작할게요. 여기에는 성 그리고 산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성 밑에 부분에는 호수로 변경을 하고요. 오른쪽 위에다가는 날아다니는 새떼 이미지를 추가해 볼 거예요. 또 전체적인 이 스타일을 유화로 그린 것 같은 스타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쓸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은요. 주어진 이미지의 일부를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선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줄에 있는 렉탱귤러 마키 툴을 클릭하고요. 호수를 만들기 위해서 영역을 이렇게 잡아줄게요. 자, 이때 마우스가 캔버스 바깥에서 시작하고 캔버스 바깥에서 끈다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잘 보이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 끝부분에 1픽셀이라도 선택이 안 된 부분이 남아 있었다면 여기를 참고해서 호수를 까맣게 만들거나 하기 때문에 아예 참조하지 않을 부분들은 이렇게 선택 영역에 다 포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배웠듯이 Alt 드래그에서 선택 범위를 빼거나 Shift 드래그에서 선택 범위를 더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는 선택 범위를 이 정도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바에 Generative Fill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원하는 걸 입력해 주세요. 저는 심플하게 한글로 호수라고만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처럼 이미지 전체에 맥락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가 지나치게 길면 오히려 이미지 생성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미지의 일부만 생성하고 싶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만 딱 깔끔하게 입력을 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면 프롬프트를 추가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프로퍼티스 패널 아래에 3개의 베리에이션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3개 다 괜찮은데 조금 더 청량한 첫 번째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좀 다양하게 나와서 고르기가 훨씬 더 수월하네요. 이게 비슷비슷하면 고르기가 오히려 좀 힘들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에 날아다니는 새떼를 만들어 볼 거예요. 드래그해서 이번에도 캔버스 바깥에서 시작하고 바깥에서 끝날 수 있게 선택 영역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이 버튼 똑같이 클릭하고요. 날아다니는 새떼라고 입력해 볼게요. 자, 이때 띄어쓰기나 오타도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오타를 좀 있으면 알아서 보정해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근데 좀 치명적인 오타나 띄어쓰기는 주의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자, 이번에도 프로퍼티스 패널에 3개의 베리에이션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3개 다 좀씩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졌는데 저는 두 번째 있는 이 적당히 만들어진 새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다시 제너레이트 클릭해서 3개씩 계속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하나의 레이어 안에 이미지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수십 개의 이미지가 쌓이면 포토샵 파일 자체가 많이 무거워질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포토샵이 다운돼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이런 이미지는 휴지통을 클릭해서 바로바로 삭제하시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필을 한 번씩 하다 보면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콘이 붙은 레이어가 하나씩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옆에 레이어 마스크가 자동으로 입혀져 있죠? 마스크를 Alt 클릭하면 마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가 선택 영역으로 잡았던 것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경계선이 부드럽게 잡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보정이 돼서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작화 스타일을 바꿔 볼 건데요. 이때는 이미지 전체를 선택하긴 할 건데 완벽하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살짝 얇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하는 이 픽셀에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할 때는 깊이가 완벽하게 100% 선택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10% 혹은 20% 이렇게 일부만 선택해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있는 이미지는 어느 정도 남기면서 전체적인 스타일만 싹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투명하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요. 레이어 패널 옆에 채널을 클릭해서 패널을 열어주시고요.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새 채널 아이콘을 클릭해서 비어있는 알파 1이라는 채널을 만들어 줄게요. 알파 1의 색상을 바꿔볼 건데요. 정경색을 클릭하고 회색으로 지정할 거예요. 저는 333333이라는 이렇게 어두운 회색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B, 즉 브라이트니스가 20%인 회색이다 라고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알파 1 채널이 검정색이죠? 그러면 선택이 하나도 안 된 상태예요. 즉 0, 6개면 선택이 아예 안 된 거고요. 알파 채널이 1이다 라고 한다면 선택이 완벽하게 된 거예요. 100% 선택된 거기 때문에 제가 B 값을 봤었죠? 검정색이면 B가 0이니까 0% 선택, 흰색이면 B가 100이니까 100% 선택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B가 20인, 그러니까 이미지 전체 20%만 바꾸기 위해서 선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OK를 눌러주시고 Alt 딜리트 눌러서 정경색을 알파 1 채널에 다 채워줄게요.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바꿔줄게요. 알파 1 더블 클릭해서 20%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20%만큼 선택을 할 건데 여기 있는 썸네일 부분을 컨트롤 클릭해 주시면 돼요. 창이 하나 나왔죠? 50% 미만이면 선택 영역이 보이지 않을 거래요. 선택이 안 된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니까 그냥 OK 눌러주시면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자, 이제 RGB를 클릭해서 다시 전체 이미지가 표시되게끔 해주시고 밑에 있는 Generate Fill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원하는 스타일을 입력해 주세요. 저는 유화라고 지정할게요. Generate 클릭하면 새로운 레이어는 레이어 패널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레이어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스타일이 바뀌었죠? 레이어를 보니까 Properties 패널에 이렇게 3개의 베리에이션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나는 더 바꾸고 싶다면 채널에 50%의 브라이트니스를 가진 그 색을 채워주시고 다시 선택하면 되겠죠? 제가 이번에는 새 채널을 만들어서 이름을 50%라고 바꾸고요. 정경색을 클릭해서 B를 50으로 여기 있는 헥스 코드는 808080인지 확인해 주시고 OK 눌러주신 다음에 Alt 딜리트 이번에도 컨트롤 클릭 이번엔 선택 영역이 보이고 있어요? RGB 클릭해서 Generate Fill 클릭하고 똑같이 유화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이 바뀐 게 보이죠? 레이어를 확인해 보니까 유화 2라고 새로 생겼고요. 이렇게 3개의 베리에이션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만 했는데도 이 정도로 바뀌는 거면요. 이게 80%로 넘어갔을 때는 거의 아예 다른 이미지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작화 스타일만 바꾸고 싶을 때는 5에서 20 사이로 혹은 많게는 3, 40까지만 잡아주시는 게 전체적인 구도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남길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같은 거를 제가 수채화로 바꿔볼게요. 유화 2는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눈을 끄고 유화에 여기에 유화 말고 수채화라고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부드럽게 풀어진 그리고 물원짐도 같이 보이는 이런 수채화 같은 이미지 3가지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픽셀 깊이에 따라서 다른 베리에이션을 여러 개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20과 50 두 가지만 했지만 더 많이 만들어서 비교하고 싶으실 때는요.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바꾸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자동으로 레이어 이름이 내가 세팅한 이 프롬프트로 세팅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럴 때는 컨트롤 G를 눌러서 레이어 하나를 그룹 하나로 묶고요. 여기에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유화 2 하나만 컨트롤 G로 묶고 그룹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나중에 50%의 수채화 버전,
유화 버전을 여기 안에 모두 다 넣어 놓을 수 있겠고 20%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해주면 여러 개를 관리하기 훨씬 더 효율적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채화나 유화 같은 것만 해봤지만 로우 폴리라든지 바로크 스타일 이렇게 다양한 작화 스타일도 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